복부 지방이라는 것은 허리 둘레의 증가폭이 엉덩이 둘레보다 크거나 허리 둘레보다 엉덩이 둘레가 줄었거나 할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복부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과 대사성 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복부의 지방이 늘어가면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당뇨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가고 있는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 그냥 두실 건가요? 허리 둘레가 늘어날수록 내 생명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 녹일 수 있습니다. 살금살금 배가 나오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서 전성시대입니다. 복부 비만은 복부나 복강 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복부 비만이 직접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부 비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이 발병하고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2차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런 심장질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연관된 질병의 치료도 병행해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내장 지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장 장기 주변에 쌓여가는 지방을 말하는 건데요. 내장 지방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들도 갑자기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딜 가든 배를 앞세우고 다니게 되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분해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식생활만 바꿔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허리 둘레를 줄이기 위해 파란 사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파란 사과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데 풋사과라는 것은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과가 아직 덜 자라고 빨갛게 익기 전을 풋사과라고 합니다. 신기한 건 이런 풋사과는 익은 사과보다 좋은 성분 함량이 더 높다는 겁니다. 풋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익은 사과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세포의 산화를 막아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젊음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군요. 풋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함량은 사과가 익어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잘 익은 사과에도 폴리페놀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풋사과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니 해도 풋사과를 찾는 이유는 다이어트에 있었습니다. 풋사과는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물질이 항산화 작용으로 체지방과 독성 물질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체내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소장의 지방 흡수를 방해해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잘 빠지지 않으면서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성인병 원인이 되는 복부지방 제거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 합성 억제 호르몬 또는 지방 분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아디포넥틴 호르몬 분비를 도와서 내장 지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축적되는 것까지 막아준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풋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아디포넥틴을 활성화해 내장 지방과 중성 지방을 제거하고 기초 대사량까지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살을 힘들게 좀 빼놨더니 다시 더 찌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이 문제인데 풋사과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죠.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에서도 풋사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12주간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풋사과를 12주간 섭취한 남녀 체중과 체질량 지수, 내장 지방 면적과 복부 지방 면적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풋사과 섭취를 중단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체지방 감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 풋사과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 이런 피부 재생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그 효과로 피부를 하얗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란 아우리 사과도 풋사과라고 할까요? 아우리 사과도 파란 사과는 풋사과에 속합니다. 아우리도 익으면 붉은색이 됩니다. 아우리는 덜 익고 파란색일 때 먹어도 달콤하니 맛있지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풋사과의 좋은 효능은 사과꽃이 지고 65일이 지났을 때 영양성분이 가장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게 풋사과인데 어떻게 섭취를 해야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풋사과는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덜 자랐기 때문에 시고 떫고 맛도 없습니다. 먹기가 불편하다면 얇게 저며 건조해 차로 우려 마시거나 생과육을 잘라서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마셔도 좋고요. 더 간편하게 드시고 싶다면 시중에 나오는 풋사과 분말을 구매해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풋사과 분말을 검색하시면 계절에 상관없이 풋사과 분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엔 파란 아우리 사과를 사서 상큼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풋사과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풋사과 씨에는 독성이 있으니 씨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밤늦게 드시면 사과 속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풋사과 섭취량은 하루 2-3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뱃살만 늘어납니다. 어느새 쪘는지 찌는 건 쉬워도 나이가 들면 살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지방 덩어리는 파란 풋사과에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개미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